시작했어? 네,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버퍼가 있나 보지? 조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왔나? 아직 버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버퍼 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나왔나요?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이거 올랐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느긋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애들도 잘 지내고요. 저 양꼬치 시켰어요? 저 양꼬치 좋아하거든요. 양꼬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동네 식사하셨습니까? 맛있네요.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래 갔다 온 것 같은데 뭐 하루 쉬었나요? 맛있는데요? 오늘 좀 집에서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식사를 점심적으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1,000원씩입니다. 1,000원씩만 하시면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애가 나가더라. 일로 와. 그래서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랬었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뭐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아무런 고지 없이 그랬잖아요.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제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방법은 이제 상식적인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상식적인 시민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서로 연대하고 서로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 가지 팬클럽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하는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으로서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잠깐만 문 열어줄게요. 나갔다 와. 갔다 와.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플랫폼을 뭐 교사는 당원 가입은 불가할지 몰라도 플랫폼 오시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입은 티 중에 후뚜루마뚜루 집에서 입는 티입니다. 은박지 요거 양꼬치예요. 맛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은 안 좋고요. 밥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당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략팀이 뭐 실수하거나 우리 스태프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는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났을 때야 좋은 결과에 대해서 각자 포상을 하고 그러는 거지만, 결과가 났잖아요. 이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겁니다. 거기다 두 번 토 달면 안 돼요. 원래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식사하셨어요? 제가 오늘 왜 좀 늦었냐면, 이제 저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 다루고 하니까 요걸 좀 배우고 그러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 잘 지키는 편인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할까 조금 생각하다가, 원래 한 번도 생각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제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몇 권 뽑아 왔어요. 책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여름이 되잖아요. 이제 좀 더워지죠. 여름이 됐는데, 여름 되면 제가 저는 소설 2번 잘 안 읽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거 말고, 고전 말고는. 근데 제가 여름 되면 이렇게 손에 꺼내서 자주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마스이에 마사시라는 일본 작가인데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좋습니다. 그냥 이 책을 설명드릴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잡았거든요. 근데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됐을 때 이 책을 보면 긴 여행을 갔다 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갑자기 페이지를 폈습니다. 9시가 되자 전원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나이프를 손에 들고 연필을 깎기 시작한다. 연필은 스테들러 투모그래프의 2H, H나 3H를 쓰는 사람도 있다. 설계 현장에 컴퓨터로 제도 작업을 하는 CAD가 도입되는 것은 아직 몇 년 뒤 일이지만, 제도형 까만 연필 심지와 심지 홀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아직도 연필로 제도하는 설계사무소는 드물었다. 입사하자 선생님이 손수 내 이름이 새겨진 오피넬 폴딩 나이프를 연필 깎는 데 쓰라며 주셨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연필 좋아하거든요. 오피넬 폴딩 나이프를 사서 연필을 손으로 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어떤 건축사 사무소에, 일본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한 여름을 지나면서 공모전을 응했던 그 과정을 잔잔하게 쓴 책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좋은 책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은 그거에 속합니다. 한번 여름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갖고 왔고요. 그리고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1913년 세계의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좀 성격이 다르죠. 1913년이라는 그 시기에 있어서의 빈이라든가 빈을 중심으로 한 비엔날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이 지성계 그리고 그 시기에 사람들의 고뇌라든가 그런 불안감 같은 거를 유명인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꽃 피운 법을 알까? 미넨에서 33살의 인간 혐오자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이자 퇴직한 수학교사인 오스팔트 슈펜글러가 기념비적 작품인 서구의 몰락 1권을 쓰고 있다. 이게 바로 1913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1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엮은 책이에요. 뭐 여기에는 토마스 만 얘기도 나오고 지그먼트 프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제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라는 책을 아주 어릴 때 읽었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여름은 올해 그것은 아마 좀 장르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책도 그냥 읽기가 편합니다. 좀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이건 제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29장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다음 날인 12월 15일 일요일 그동안 함께 온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가 붕괴되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상대책위원제 체제로 전환돼야 했다. 그런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당대표인 내게 있으니 그 권한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고위원회 붕괴로 대표직 유지는 아무리 버텨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만 가능하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라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 사태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올림. 이때하고 지금 생각이 같네요. 다시 읽어봐도. 쭉 보다가요.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고 그 양쪽 끝은 매우 어둡다. 계엄 사태가 더 그렇게 만들 것 같아 두렵다.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파괴한다. 진짜 민주주의자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극단주의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사퇴 회견 당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우려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적 린치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중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당선이 됐다면 몇 달 만에 계엄의 바다를 분명히 확실히 건넜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보수는 어떻게 기억돼야 하는가? 보수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한 데 대해 선민후사 정신으로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내가 축출된 후 국민의힘은 점점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엄의 밤 나와 함께 본회의장에 있었던 18명을 비롯해 진짜 보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고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을 배신했냐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정치는 나라와 국민에 해롭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권력자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한다면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쉬울까? 눈 감고 입 열지 않는 게 쉬울까? 힘들어도 직언하는 게 충정인가? 그렇다. 권력자의 비리를 맞추는 것이 의리인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공직자가 정치가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오직 나라와 국민뿐이다. 나는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 있게, 작은 결정은 소심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이번 계엄의 밤 이후 경랑 속의 열나흘도 마찬가지였다.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이 진영 내에서 내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 현재 극단적 진영 정치 아래에서 나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건 분명하고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상황인 것을. 그동안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 말을 지킬 때였다. 당 대표 사퇴직 발표를 하고 국회를 떠나는데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해주면서 응원해주던 많은 동료 시민들이 배웅하러 나와주셨다. 고마웠다. 추운 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인사했다. 와주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떠나려는데 많은 인파로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차에서 내렸다. 걱정하지 마시라.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12월에 썼던 건데요.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나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당에 가입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당을 바꿔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정치, 진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정치 제도를 잘못 바뀌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민생에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능하고 배려심이 있고 부지런한 정치가가 있고 없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정하고합니다. 현대중공업에 가면 말매의 눈물이라는 큰 그 골리앗 타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스웨덴의 말메라는 큰 도시, 거기 이제 조선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정책 실패로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단하게 비싼 그 시설을 1달러 1원 주고 우리나라에 판 겁니다. 이유는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걸 이제 말매의 눈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예요. 배고파.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10시니까 근데 휴일이고 하니까 아직도 식사 못 하시고 시켜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드록바 얘기했다고 축구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말메 하니까 생각나네요. 말메라는 스웨덴 도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보통 이제 그런 A급 선수들이 유소년 팀에서 아주 B클럽의 유소년 클럽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자국 리그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웨덴 리그에 말메 그 지역에서 출발했던 아주 대단한 선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은퇴한 지 꽤 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웨덴 선수인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한 195, 2m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덩치도 좋고 진짜 피지컬 괴물이죠. 그런데다가 이게 퍼스트 터치가 좋고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볼잡이에요. 근데 굉장히 허세도 많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얼굴 보면 이렇게 신현준 같이 생겼어요. 코가 이렇게. 근데 제가 질라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저는 그렇게 선수나 이런 분, 왔어? 타니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줘야 되겠다. 먹어봤어. 괜찮아. 와. 제가 무슨 얘기했더라. 질라탄. 질라탄이 이제 말도 되게 험하게 하고 그런 막 좀 근데 이제 질라탄이 메시나 이런 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디디에 드록바 좋아하고 이브라이모비치 좋아하니까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이 피지컬과 그리고 퍼스트 터치 그리고 결정력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곤조 이런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브라이모비치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질라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질라탄이 약혼 할 때 약혼 선물을 결혼 선물인가 그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 줄 거냐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는 선물이 필요 없다. 질라탄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에 좀 웃기는 놈이에요. 근데 게임은 되게 재밌게 잘하고 그리고 이 슛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가까이서 그 정도 키면 이제 특유의 그 헤딩 위주의 플레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롱슛도 잘하고 아주 잘했죠. 갑자기 왜 얘기했더라? 말매 때문에 그 얘기했구나. 하여튼 말매 출신 그 사람이 말매의 눈물의 그 말매 축구팀에서 처음 그
이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내셔널레 그리고 밀란에도 있었죠. 그리고 근데 주로 이제 세리에에서 주로 빛을 많이 발했어요. 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아, 스웨덴까지 갔다 오셨어요? 마봉 양꼬치에서 마봉 양꼬치란 곳에서 배달합니다. 전 늘 여기 좋아해요. 카메라가 좀 멀다는데? 가까이 해볼까? 가까이 하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요 정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제 책이었고요. 그 책 중에서 만화책. 제가 저번에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인생이라는 만화책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거예요. 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절판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작가를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세스예요, 세스. S-E-T-H. 근데 그래서 그 영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된 거는 사실은 요거 하나인데, 근데 이제 요거 번역 안 된 버전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 안 된 버전들을 제가 아마존에서 사서 보고 그랬을 정도로 아주 좋아합니다. 요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옛날 카툰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카툰 작가인데 옛날 카툰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실존을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만화에 대해서 만화인데 이 장면이에요. 이게 155페이지인데 뉴요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작가에 대해서 작가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했을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 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니까 만화를 포기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당연하지. 상처가 됐을 거야. 자네도 내 나이쯤 되면 세상 모든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제가 좋았어요. 인생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연속이 아니야.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방향으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좀 다르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게 마련이지만 그건 정말 보통 의지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의지가 필요했을 거야.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딱 꽂힌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괜찮아. 먹어. 괜찮아. 고양이들은 근데 조리된 건 안 먹어요. 이 밥은 그 마봉 양꼬치에서 같이 주문한 볶음밥이에요. 줄라산이 태권도 유단자라고 자기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 하도 뻥이 세가지고 그거 꼭 믿지는 않습니다. 라디오 해도 뭐 어느 정도 좋아했어요. 근데 아주 좋아한 건 아니었고.
와, 괜찮아. 얘가 오늘 뭐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없네. 그리고 만화책으로요. 또 하나 제가 한번 정말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제 후배들은 이제 우리 이제 인사이동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좌천당해서 있을 때였는데 좌천을 제가 자주 당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저 좌천당했다고 해서 그 후배 검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거기 와 있는 친구들이 잘해준 친구도 많았어요. 좀 짠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또 다른 데로 쫓겨가고 제가 좌천을 4번 연속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선물을 줬어요. 뭐 돈 주거나 그런 게 그렇잖아요. 뭐 옛날엔 봉투를 주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 책을 책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줬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 뭐냐면 김은성 만화가의 내 어머니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분이 만화를 계속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작품이 나오면 샀을 텐데 작품이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요게 5권짜리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6.25 때 이후에 있었던 6.25나 뭐 이런 뭐 일제시대 때 그리고 북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분들이 있다가 월남해서 내려오고 뭐 이런 건데 반공 만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좌파적 만화도 아니고 그냥 인생에 대한 만화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책을 사서 선물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사서 선물하는 거는 그 책이라는 거는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건데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아하는 걸 막 가르치는 느낌도 나고 그렇지 안 그런 편인데 이 책은 저는 야 이런 좋은 책을 왜 모르지? 이런 걸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집을 해서 우리 후배 제가 이제 저랑 가깝고 잘 지냈던 제가 다른 데로 좌천될 때 그런 검사들이나 우리 수사관들한테 요걸 이렇게 전집해서 선물을 줬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아마 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서점에서도 본 것 같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 야꼬치 뭔데 저는 요거를 많이 넣어 먹어요. 제가 항상 따로 주문하죠. 당원 많이 해주세요. 결국 지금은 이 당을 더 합리적이고 좋은 정당 만들어야 된다. 음식이 식었겠네요 하셨는데요. 배달 음식은 뭐 씹는 게 뭐 국룰이죠. 이건 제가 29cm라는 그 사이트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거나 무신사. 토마스 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베르세르크 봤죠? 근데 너무 좋아하진 않았어요. 빨리 돌아가네. 그리고 요 제 위에 있었던 최근에 제가 본 책 소설로는 이게 가장 최근 본 거 아니 이거랑 또 있다. 요 책을 봤었어요. 요게 독일의 좀 비교적 최근 작가예요. 아주 최근 작가는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현대 작가죠. 근데 요 책을 우연히 봤는데 좋더라고요. 요 책을 제가 샀던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글렌 굴드라는 캐나다 피아니스트를 참 좋아한다고. 근데 요게 글렌 굴드에 대한 그런 모티브가 있는 소설이에요. 짧은 소설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렌 굴드랑 어떤 인연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살리에르 같은 그런 살리에르 모차르트 같은 그런 모차르트 같은 그런 식의 모티브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독일 소설의 특징이 이
굉장히 날카롭고 칼 같잖아요.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음. 그리고 같은 뭐 문학 동네 그 중에서 제가 말한 그 혹시라도 레이먼드 카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이먼드 카버 보신다면 요 버전 좋습니다. 이 김현수 씨가 뭐 번역한 거기도 하고요. 여기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맨 뒤에 있는 이제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좋고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게 뭔가 아주 좀 마음이 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편이어서 뭐 이번 이런 일 정도가 그러지는 않는데 아주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정리가 될 때는 이 책의 요 소설을 봅니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그녀는 쇼핑센터에 있는 제과점까지 차를 몰고 갔다. 갈피마다 케이크 사진들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인더를 훑어본 후 그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다. 여기 가져가지 않은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죠? 하워드가 물었다. 케이크 말이오. 그 목소리가 말했다. $16짜리 케이크. 하워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려 했으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케이크라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젠장,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목소리가 말했다. 하워드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소설 길지 않아요. 다 읽어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왜들 이러는 거요? 케이크 때문에 그러는 거요? 맞아? 이제야 케이크가 필요해진 모양이군. 당신이 케이크 주문한 건 기억하시오?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빵집이나 하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한 거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고는 맹렬한 기세로 그를 노려봤다. 내부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로 그녀는 자신이 원래 자신보다 거기 있는 남자들보다 크다고 느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빵집 주인이 말했다. 만든 지 사흘이 다 지난 케이크를 가지러 오셨다 이거지? 그거요? 나는 아줌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상해가는 그 케이크는 저기 있어. 원래 부른 가격의 반값에 주겠어.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그녀가 냉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월요일 아침 차에서 치였어요. 우리가 줄곧 곁에 있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물론 당신이야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겠죠. 빵장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을 테니까. 안 그래요? 빵장수 아저씨? 하지만 그 애는 죽었어요. 그 애는 죽었다고. 여기 좀 앉으시오. 그가 말했다. 당신 의자도 가져오겠어. 그가 하워드에게 말했다. 여기 좀 앉아주시오. 그는 가게 앞쪽으로 가더니 작은 철제 의자 2개를 들고 왔다. 두 분 다 여기 좀 앉으시오. 애는 눈가에 눈물을 닦고 빵집 주인을 바라봤다.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빵집 주인은 그들을 위해 탁자를 치웠다. 그는 계산기와 함께 공책과 영수증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가 전화번호부를 밀어내자 전화번호부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워드와 애는 의자를 탁자 쪽으로 밀어붙이며 앉았다. 빵집 주인도 함께 앉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어. 빵집 주인이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요.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빵장수일 뿐이라고 다른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 예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을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 안 나는 일이지만 나도 모르겠어.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심정에 대해서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것뿐이라고 부디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죠.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어.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는 오븐에서 따뜻한 계피롤빵을 가져왔는데 겉에 입힌 아이싱이 아직 굳지도 않았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시나몬 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탁자 위에 버터를 넣고 버터를 바를 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빵집 주인은 그들과 함께 탁자에 앉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들이 각자 접시에 놓인 롤빵을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할 때마다까지 그는 기다렸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뭔가 먹는 게 도움이 된다오. 더 있어. 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롤빵이 다 여기에 있으니. 이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검은 빵 덩어리를 잘라내면서 빵집 주인이 말했다. 퍽퍽한 빵이지만 맛깔난다오. 그들은 빵 냄새를 맡았고 그는 맛보라고 권했다. 당밀과 거칠게 빻은 곡식 맛이 났다. 그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 소설을 왜 좋아하는지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좀 식긴 식었는데요. 맛있어요. 또 제가 끝난 다음에 또 그 에어프라이 돌려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꼭 한번 사두라는 책 있잖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요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천병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분이 번역하는 건데 이건 그리스 원전을 번역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거 전에 저는 뭘 봤냐면 여기 박광순 씨가 번역한 이거는 뭐냐면 법무사판인데 이 책은 영어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판을 한국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좋아했던 게 이 책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로 보니까 뭐 책이 좀 멋있잖아요. 빨간색. 이거 그러니까 좋아했죠. 옛날에 제가 법무장관 때 출장 가면서 이걸 들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뭐 그게 출장 가는 게 그렇게 찍으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갔다고 해서 뭐 누구는 뭐 원서를 가지고 잘난 척을 했다는 등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루해지시죠? 푸른 유지님. 지루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지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루한 걸 좀 좋아해요. 속촌 해피워크 갔었잖아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치에서 힘을 이끌어주면 당원가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플랫폼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 저에 관한 걸 좀 의식적으로 잘 안 보여주잖아요. 뭐 일종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띄워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과거에 저도 뭐 그런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너무너무 언페어하니까 뭐 내가 억울해 죽겠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의도들이 좀 있다고요, 다들. 근데 그게 민심과 그리고 이 지지자들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소설을 읽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소설이 뭐냐 이거예요. 에르난 디아즈의 트러스트인데 이 책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아주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아 이거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월스트리트 1900년대 초중반에 초반에 있었던 월스트리트에 있었던 그런 뭐 생각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굳이 비교하자면 아쿠다와 류노스케라는 그 우리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김동인, 뭐 이광수 이런 느낌의 작가예요. 아쿠다와 상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문학상이거든요. 그런데 아쿠다와 류노스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라쇼몽이라고 있어요. 나생문이라고 하죠. 그게 이 산적을 만나고 그 무사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강간을 당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시점이 산적의 시점과 남편의 시점과 와이프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가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보는 시각에서의 각각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그런 구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시간 나시고 여름에 휴가라든가 가실 분인데 한번 들고 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한 권 정도는 그럴 작품 같아요. 한강 작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소설을 읽긴 읽었어요. 채식주의자라는 이러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저한테 딱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냥 알겠는데 굳이 내가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훌륭하지 않은 작가라는 게 아니고 노벨상 대단하죠. 뭐 옛날 같지 않을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박수 치고 저도 좋아했었는 아주 기뻐했는데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제 취향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다 이런 정도 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당시에 페북에도 썼었지만 제가 오디오북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폰 이런 거 나오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옛날 조경란 작가 이런 사람들이 EBS에서 그 문학 단편 소설 같은 걸 소개해주는 그 프로를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저는 그 녹음 버전을 MP3 다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차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한강 선생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차분하고 그냥 이분이 얘기하면은 그냥 설득당하겠는데? 라는 정도로 목소리 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강 작가를 그 오디오북에서 저랑 막 대화한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진 화면을 보니까 이게 아직도 좀 이게 버퍼가 있구나. 말이 많았으면 하셨는데 근데 라방은 원래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라방에 비교적 적확한 그 성격인 게 제가 오디오가 잘 안 빈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한마디로 말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음, 음, 잠깐만요. 전화 오네. 오늘도 꽤 오래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노냐면 음악을 한번 틀까요? 잠깐만. 무슨 음악 쓸까요? 오늘 별로 안 틀었었는데 한국 음악을 틀까요? 외국 음악을 틀까요? 부산이 비가 옵니까? 제가 진천에서 진천에
진천에 이제 진천이 아니라 이게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꽤 좋아하던 저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죽었어요. 그게 로넷이라는 가수였는데 로넷스라는 곳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인지. 이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오래된 얘기고 특별히 좋아할 이유는 없었는데 제 취향일 것 같지도 않은데 희한하게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또 로넷스거든요. 제목 아시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법연수원에 저천돼 있을 때 이 로넷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꽤 많은 인생 역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넷이라는 그룹이지만 결국은 이 여자 혼자 원맨 밴드 같았거든요. 노래 정말 잘했죠. 그리고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 부고로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나이가 좀 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해서 보게 될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비교적 최근에 제가 브레이킹 배드 아주 좋아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게리 무어가 죽었잖아요. 게리 무어 아세요? 제가 이 사람이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특의 A급 기타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잘 치죠. 그런데 막 본인 스타일이 대단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실력이 좋은데.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어릴 때 좋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애증 같은 게 있어요. 좋아해요. 아시나요? 많이들 아시는 노래가 이런 걸 거예요. 아세요? 아세요, 이 노래? 근데 제가 이걸 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제가 혼자 놀 때 뭐 하냐고. 혼자 놀 때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걸 TV라든가 이런 거 틀어놓고 있다가 이런 거 하고 잠깐만요. 네, 이 방은 제가 좀 노는 방인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얘기하지만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TV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쉽거든요. 이것도 그냥 펜타토닉이에요. 어벤져스 유튜브요. 거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전당대회 입장한 거 이승열 씨라고 전에 제가 좋아하는 유앤미 블루라는 거기 출신의 이 기타도 잘 치세요. 그분 나라라는 곡이에요. 좋아해요. 갑자기 뭐 좀 내라고 하니까 그 생각해서 들었어요.
이게 되게 버퍼가 많은 것 같은데? 아, 더 텀웨이츠 좋아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못 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왜 기타가 안 느는지 아시겠죠? 아, 스모키 좋아합니다. 스탬블링 인온이라고, 그게 스모키는 곡은 아닌데 그 가수가 불렀던 거죠. 좋아요. 레스폴 얼마 주고 사셨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비틀즈 레디비 가사 좋은데, 비틀즈가 레디비가 좋은 게 뭐냐면, 레디비의 그 기타를 하다 보면 그게 그 솔로가 되게 쉬워요. 근데 간지가 좀 나죠. 지미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지미 페이지도 레스포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나 이런 녹음한 것들 보면 실제로는 그 텔레캐스터를, 팬더의 텔레캐스터를 더 많이 쳤어요. 밖에서 공연할 때는 레스포를 많이 썼죠. 레스폴이 이게 훨씬 더 중중중중 하고도 남자 목소리가 나거든요. 통기타는 잘 쳐야 돼요. 통기타는 이렇게 대충 빽살이 나면 잘 감당이 잘 안 돼. 이거는 앰프가 따라와주면 대충 중중중 혼자 하니까 좀 저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타 잘 못 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제가 거의 한두 달 동안 안 하다 잡아가지고 제가 이거보다는 좀 잘 쳐요. 오늘 보니까 뭐 뮤트, 이게 음이 뮤트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줄이. 그것도 안 되고 좀 개판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국민이나 여당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망하시면 실망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더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분들, 상식적인 분들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당원에 가입해 달라고 권유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기타 치면 스트레스가 팍 달아나요? 그렇진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를 처음 새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막 맞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죠. 그런데 아는 거, 내가, 예전에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스티가타 브루스는 전체를 다 카피를 했었거든요. 카피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근데 오래되니까 지금 막 놓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는 것만 그냥 손가락 장난하듯이 치는 거죠. 아, 레스폴은 빈티지는 아닙니다. 빈티지를 흉내낸 거지. 레스폴 빈티지는 진짜 비싸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아, 층간소음 이거 별로 소리 안 커요. 이거 작게 한 요만한 앰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앰프도 있는데 요거짜리여서 별로 안 큽니다. 스누포 단원 제가 초반에 처음에 플루트로 그걸 했었어요. 그 첫 해에 제가 이제 92년에 처음에 서울대 오케스트라 했었는데 이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죠. 근데 처음에 공연은 안 했었고 초반에 하다가 제가 딴 거 하고 하느냐고 잘 안 가서 마지막 공연을 안 했을 때 처음에 그게 슈트라우스의 그 박쥐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빰빰빰 빠바바바바바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다 아마추어고 하다 보니까 그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슈트라우스의 박쥐라는 곡이 어떠냐면요. 박쥐 사곡이죠. 이 곡이 들으면은 되게 신나요. 그래서 막 그리고 우리가 연주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그때 지휘도 해주러 도와주러 왔던 음대생들이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겁니다. 나오나?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박인희 씨 노래 좋아합니다. 이 팩터는 저는 스티비 레이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비 레이번이 쓰는 그런 류의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팬더는 제프 백 좋아하죠.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원래 빨라져야 하긴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막 자기들 흥에 못 이기는 거죠. 아마추어들의 특징이 모이면 그렇게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서 오늘 이거 들으면서 끝날까요? 이 부분 쭉쭉쭉 나왔던 것 같아요. 체념하지 말고 뭘 체념을 하십니까?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역사는 견디는 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정해져 가지고 항상 역사가 우상향으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고뇌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결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견뎌내니까 역사가 우상향 해온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저의 몫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페북 같은 데서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거. 그 사실 소설 제목이에요.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소설의 그 제목이 제가 이게 아마 황정은 소설가님의 장편 소설인데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목 자체가 이거는 제목 자체에서 그냥 딱 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뭔가 결심을 얘기할 때 이겨내겠다는 말을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황정은 소설가님한테 빌린 말이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많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를 돕지 말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